최근 미국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한국의 핵보유 허용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미국 최고의 군사대학인 버지니아 군사대학교에는 백악관 출신의 안보 전문가가 나서서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을 펼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주장을 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닐이라고 합니다. 현재 버지니아 군사대학에 재학 중인 저는 조국인 미국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힘든 대학교 생활을 버텨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섬뜩한 강의를 듣게 되었고 이 강의에 대한 영상은 녹화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발단은 바로 미국 백악관 출신의 군사 전문가의 초청 강연이었는데요. 군사학 분야에서 단연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그의 학교 방문에 당연히 강의실은 그의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들로 꽉 차서 서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까지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의 첫 마디부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오더군요.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방산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한 흥미를 보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두려움에 떠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의 영원한 우방국인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곧 있을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한국이 정말로 핵을 보유하게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충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최근 성명에서 그는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부유한 국가라고 묘사했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이 제안은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외교정책의 초석이었던 한국에 대한 미군 주둔의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억제책으로 약 28,5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며 한국의 중요한 군사적 존재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배치는 한반도의 안정을 보장하고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따른 광범위한 안보협정의 일부였죠. 동시에 이 조약은 한국이 서명한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따라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따라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한다면 자칫 다른 나라들도 그들만의 핵 능력을 추구하도록 격려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국가들의 핵 공격에 대한 보복을 약속하는 미국의 해구산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기간과 이후 공개 성명에서 해외 미군 유지에 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 자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이 자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포함하여 국방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시사하죠. 사실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에 있어서 배경이 되는 부분을 고려할 때 그가 완전히 이상한 말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대국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국가로 발돋움했거든요. 자 보세요. 한국의 GDP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3년에 약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은 한국의 경제 회복력과 혁신 능력을 반영합니다. 또한 한국은 전자, 자동차, 기계, 석유, 화학 및 조선을 포함하는 다양한 첨단 분야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세계의 선도적인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삼성, 현대, LG 및 SK 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기업은 각각의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라고 볼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최첨단 기술과 혁신으로도 매우 유명하거든요. 한국은 반도체 생산, 5G 통신, 그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한국의 헌신은 GDP의 거의 5%를 차지하는 높은 R&D 지출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에 힘입어 한국은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무역 수지는 한국의 부와 경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죠. 즉,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할 능력을 갖춘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식자율과 고학력 노동력을 자랑한다는 점도 한국을 신뢰할 수 있고 미래가 탄탄한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모두에 상당한 투자를 하면서
교육에 강한 중점을 두었죠. 한국 학생들은 OECD의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적인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한국은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민주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고 과정이 있는 안정적인 국민들의 참여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법치와 수준 높은 국민들의 감시는 한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감히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은 안정적이고 잘 규제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한국은 상당한 외화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고 호의적인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 위기를 관리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매우 강력한 신뢰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죠. 이렇듯 부유한 국가로서의 한국의 지위는 전략적 경제 정책, 기술 혁신,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력, 그리고 효과적인 정부 규제의 조합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을 세계에서 선도적인 경제 강국 중 하나로 만들면서 회복력 있고 역동적인 경제를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인 힘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한국이 핵무기의 잠재적인 개발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국방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에 대한 배경과 신뢰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한국이 핵무기를 연구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이 전 세계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물론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된 한국은 미국의 약속의 변화와 그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잠재적인 적인 북한 등으로부터의 전략적인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그리 손해볼 것이 없을 겁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 그리고 기술적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번영하는 국가고 이러한 부담을 가뿐하게 감당할 수 있는 국가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주한미군 파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분명 이러한 여론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런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논의해봐야겠죠. 전문가의 주장에 학생들의 의견 또한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자 매우 안정적인 나라이므로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학생도 있었고 미국이 주한미군 파견비를 계속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의 핵 확산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학생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중국계 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한 뒤 미군 장교로 복무하는 게 일반적인 미국 군사대학 학생들과는 달리 그는 졸업 이후 중국으로 가서 중국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오는 학생이었는데요. 도대체 중국을 위해 헌신할 거면 미국 군사대학은 왜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는 평가에서 늘 꼴찌만 하고 힘들거나 위험한 훈련은 죄다 열애하는 겁쟁이였기에 그가 중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긴 했죠. 아무튼 그는 그렇게 일어나서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 후진국입니다. 미국이 그들에게 핵무기를 가질 권리를 주더라도 그럴듯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걸리겠죠? 그들의 조악한 기술력으로 핵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이런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도록 승인해주는 건 어차피 한국이 핵무기를 다룰 능력이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아끼기 위해 미끼를 던진 것 아닌가요? 그러자 전문가는 기도 안 찬다는 실소를 터뜨리더니 이내 냉철한 연설을 시작하셨습니다. 분명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죠. 그러나 중국이 느리고 더뎠다고 해서 다른 나라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오만한 생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앞선 인프라와 전문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전통적으로 추정했던 것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현재 한국의 핵물질과 기술 능력을 고려하면 한국은 상당히 짧은 기간, 잠재적으로 몇 개월 이내에 기능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 만에 핵을 개발해낸 국가가 될 수도 있죠. 일단
한국의 원자력 기반 시설은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된 시설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면서 많은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죠.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같은 시설들은 이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고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 기술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가요? 물론 원자력 시설은 중국이 더 많지만 애초에 중국의 원자력 기술도 전부 한국으로부터 배워온 것이고 한국은 그야말로 중국에 비해 압도적인 원자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원자력과학과 공학에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고학력과 숙련된 노동력을 자랑하기도 하죠. 한국은 세계적인 R&D 강국일 뿐더러 기술력으로 전 세계 최고의 글로벌 대기업이 된 삼성, LG, 현대 같은 다양한 기술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전문성은 한국의 유명한 기술 및 공학의 혁신과 결합되어 초기 연구 및 설계 단계를 통해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분명 한국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지만 한국은 원자로에 접근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단계는 농축 과정을 강화하고 필요한 양의 고농축 우라늄 또는 재처리 플루토늄의 신속한 생산과 정제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중국은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중국을 한참 능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무기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한국은 지금도 우라늄과 같은 상당한 양의 핵물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엄청난 원자력 강국이고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물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존의 핵연료 비축량과 우라늄 농축 또는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은 무기급 물질의 신속한 확보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 마지막 단계를 가장 어려워하곤 하거든요. 바로 미사일 기술에 관한 부분인데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어찌어찌 개발해냈다고 해도 그것을 미사일에 실어서 날려보내는 기술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세요. 중국은 미사일 기술 개발 단계에서 미국의 기술을 그대로 베낀다거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통해 한국 같은 강력한 방위 기술을 가진 국가들의 기술을 빼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갖은 술수를 전부 사용해도 결국에는 몇 년이라는 수많은 시간이 걸려 핵미사일을 겨우 개발해낼 수 있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재밌게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미사일 기술을 가진 국가입니다. 한국은 이미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적인 호환성과 기존 인프라를 고려하면 핵탄두와 이들 운반체계의 통합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국은 핵장착을 위한 별도의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낼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미사일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고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별도의 연구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기존의 기술력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핵미사일을 발사하고도 남을 지경이거든요. 결론적으로 한국에 현존하는 핵물질과 기술 능력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추정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국의 발전된 사회 기반 시설, 기술 전문성, 그리고 전략적인 초점을 고려할 때 몇 개월 혹은 당장 수일 내에도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다는 가속화된 일정은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학생처럼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나 한국의 핵무기 보유 소식에 예민하게 반응하더군요. 제가 이미 언급했다시피 한국은 매우 안정적인 정치 구조와 국민들의 수준도 높고 우수한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중국처럼 불안정한 국가도 아니며 중국이나 북한처럼 핵무기를 인질 삼아 마치 오늘만 살 것처럼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만한 국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필요 이상으로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은 한국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같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로서 존중한다면 한국을 견제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핵무기의 급속한 개발은 한국의 전략적 억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의 존재는 영내 안보 역학을 변화시켜 적대국들로 하여금 어떠한 공격적 행동도 제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한국의 핵능력은 특히 북한의 영내 도발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고 압도적 보복 가능성은 상당한 경계심을 심어 억제를 통한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즉,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주변 적대국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지만 중국이 한국을 도발하거나 핵 카드를 들이밀며 협박하지만 않는다면 중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핵을 보유한 한국이 월등한 힘을 가지게 되어 북한이 엄두조차 못 내는 국가가 되면 더 이상의 북한의 도발도 없을 것이고 북한을 지원해주는 중국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부담비가 나가지 않아서 더욱 이익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이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면 국제사회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질 텐데 한국에 의해 집어삼켜지는 것이 두려운가요? 아니면 한국이 중국을 진작에 뛰어넘은 강력하고 기술적인 선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전문가의 말에 중국계 학생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들 모두도 한국이 기술적으로 몹시 뛰어난 국가인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우수한 국가인 줄은 몰랐기에 전문가의 강의는 꽤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어쩌면 핵무기를 가진 한국은 중국은커녕 미국과 견주는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계 학생은 그런 저희보다도 더욱 엄청난 긴장감을 느꼈는지 이내 이성을 잃은 듯한 날선 질문을 건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다 한들 그들은 대국 옆에 붙어있는 코딱지만한 소국일 뿐입니다. 중국이 어째서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고 해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서 속국처럼 아무것도 못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치 북한처럼 말이죠. 중국계 학생의 건방진 말과는 달리 그는 꽤 긴장을 했는지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자신감 없는 중국계 학생의 태도에 전문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충격적인 강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건 중국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저를 포함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전부 동의하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경우의 시나리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무장한 한국의 출현은 특히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영향을 미치며 이 지역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북한은 그렇다 쳐도 왜 중국이냐고요? 역사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스파이 활동을 하며 한국을 경계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핵보유국으로서 한국의 등장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한국의 핵무기가 가진 압도적인 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위협과 군사적 도발이라는 전통적인 전략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선택지가 아닐 것입니다. 대신에 이 국가들은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도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전략을 다시 조정하겠죠. 특히 북한은 그 접근법을 제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호전적인 자세와 잦은 미사일 실험으로 유명한 북한 정권은 한국의 새로운 힘에 의해 저지된 채 도발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핵보유는 북한의 1차적 지렛대를 무력화시키고 한반도의 세력 균형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더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고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게 될 한국과 어떠한 갈등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적대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보다도 놀라운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거인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군사적 발전을 주시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해왔죠. 그러나 핵무장한 한국의 출현은 극적인 변화를 나타낼 것입니다. 압도적인 핵능력을 보유한 한국의 현실에 직면하여 중국은 한국과의 거래에서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군사적 도발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중국의 전략적 계산이 바뀔 거라는 말입니다. 파괴적인 보복의 가능성은 어떤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핵을 가진 이웃을 자극하기보다는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참여와 경제적 협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고 훌륭한 경제적 문화적 파트너로 여겼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야말로 한국을 동생 또는 곧 집어삼킬 부하쯤으로 여겨왔고 이 같은 중국의 오만한 입장은 분명 자기 자신에게 큰 타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북한과 중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겠죠. 핵보유는 한국을 새로운 세계적 영향력과 존중의 시대로 이끌 것이거든요. 핵보유국으로서 한국은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수준의 존중과 전략적 배려를 받는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힘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이 전례 없는 힘과 신뢰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
경제적 능력, 그리고 외교적 수완에 대한 한국의 기존의 명성은 핵능력에 의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위는 한국이 세계 문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안보 체제에 기여하는 데 있어 더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안정과 힘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핵무기는 지역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권위와 지혜로 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과 북한이 그들의 공격적인 자세를 버리고 핵보유국인 한국의 강력한 힘을 인식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은 새로운 수준의 영향력과 존중을 받으며 미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지역의 안정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의 균형과 안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주장에 중국계 학생은 떨리는 손발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의 허세는 한국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헛짖음일 뿐이었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의 속내에는 한국은 아직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국가며 이제는 한국에 완전히 압도당한다는 두려움과 열등감만이 가득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한국이 더욱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를 망치고 있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한다면 한국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힘을 가질 만한 능력과 수준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니까 말이에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